청년들에게 영농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수년째 물이 새고 있습니다. 보수를 못하는 황당한 하자가 이어지면서 청년 농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일 고창군 아산면의 한 산길에서 주차하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남원시 내척동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축사 7동 가운데 한 동이 모두 타 돼지 2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초기 투자 없이 적정 임대료로 영농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좋은 조건을 통해 청년들이 이를 이용해 분홍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스마트팜에 수년째 물이 새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수를 못하는 황당한 하자가 이어지면서 청년 농부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연 곳,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얘기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팜 온실 안으로 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온실 전체가 구멍이라도 난 듯합니다. 어느 한 구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파이프 라인에서 다 이만큼씩 새요. 딸기도 채소류도 거센 빗물에 파헤쳐져 쑥대밭으로 변하고 줄줄 새는 빗물로 누전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하게 지금 콘센트 위로 떨어지고 있어요. 준공한 지 채 3년도 안 된 새 건물에 물난리가 난 겁니다. 준공 다음 해부터 시작된 누수는 그 부위가 계속 커졌지만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무려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은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의 현실입니다. 물이 이렇게 모여서 나가는 통로가 이제 빗물바지인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고쳐서 해결했다 하는데 비가 새고.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20달 동안 교육을 받은 청년 농부들. 이후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해 본격적으로 농사일에 뛰어들었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김제시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관리자는 청년농들에게 시공사와 직접 협의해 김제시로 협의안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농어촌 공사로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김제시 위탁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었지만 부실공사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 22년 9월부터 26차례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시공사하고 계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공사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첨단 농업의 중심이자 미래 농업을 책임질 젊은 창업농 육성의 산실로 대대적으로 홍보된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지만 임대형 스마트팜의 심각한 하자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농생명 산업 수도의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공사 현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공사장 내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정오쯤 고창군 아산면의 한 산길에서 주차하던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차량을 주차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 소방서는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1일 아침 8시 40분쯤 남원시 내척동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축사 7동 가운데 한 동이 모두 타 돼지 2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6,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 눈에 참 많이 띄죠. 관광객도 많지만 부족한 일손을 메꿔주는 근로자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유학생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학과 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한국 젊은이들이 선진국을 배우러 해외로 떠나던 시대에서 이제는 한국을 배우러 외국 젊은이들이 국내로 몰려드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이유로는 무엇보다 한국 대중문화의 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K-팝을 필두로 한류 드라마, 그리고 이른바 K-뷰티, K-푸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는 한국 문화 말입니다. 외국 나가는 기회에 프랑스제 향수, 일본제 화장품을 사던 일은 까마득한 과거의 장면이 되었죠. 지구촌 사람들이 매운 불닭볶음면, 떡볶이, 김밥에 열광하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아 실현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에 기여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가뜩이나 젊은 인구의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이때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어서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대학들이 머리를 맞대야겠습니다.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그들의 국내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맞춤식 취업 박람회의 주기적인 개최, 구인 구직을 연결하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그리고 유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학생들이 우리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소할 소중한 구성원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파크 골프를 즐기는 인구가 최근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남원시에서는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는 제1회 남원시 지회장기 파크골프 대회를 21일 요천 생태습지공원 내 그린파크골프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의 파크골프 활성화 계획에 맞춰 대한노인회 남원시 지회에서 준비한 대회로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남원시는 늘어나는 파크골프 인구 수요에 맞춰 파크골프장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지 기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한 대회입니다. 저희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지금 43명인데 금년에는 동아리로 하고 내년도에는 읍면동 분회별로 하려고 합니다. 파크 골프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즐겁게 파크 골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에 수소 생산부터 저장, 이송, 활용까지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안군은 21일 군청에서 전북 테크노파크와 현대건설, 유신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도시 조성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내년 8월까지 수소도시 조성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안에서 생산된 정정에너지 수소를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해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주가 급락,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5.6으로 지난달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8월 중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23으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2021년 9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황희진 한은통계종사팀장은 기상 여건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의 소식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주택지수의 경우 현재 집값 흐름에 기반해 전망에 대해 답변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가격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 발효 테마파크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야간 경관을 조성합니다. 순창군은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다음 달 말까지 발효 테마파크에 별빛 발효 여행이라는 주제로 야간 조명 구역을 14개로 나눠 조성합니다. 군은 야간 경관 조성 사업과 함께 야간 체험 프로그램과 음악회, 계절별 빛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완성되면 낮과 밤이 다른 순창의 발효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 광안서로가 보행자 중심거리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선정돼 2026년까지 20억 원을 들여 광안서로와 고샘길 노선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 광안로원과 공설시장 등을 잇는 보행자 중심의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방침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고창군 신활역 산업단지에 200세대 규모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에 선정돼 예산 3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2027년까지 신활역 산단에 36제곱미터와 56제곱미터인 주택을 각각 100호씩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창업인이나 중소기업, 산업단지 근로자로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한 월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전입 대학생에게 주거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른 지역에서 정읍시로 주소지를 옮기고 6달 이상 지난 대학 재학생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3년간 최대 40만 원을 전입학생 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김제의 대표적 향토 기업인 주식회사 HRENI가 지역 내 한 다자녀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후원금 5천만 원을 김제시에 전달했습니다. 김제시는 이 후원금을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 내 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